사회, 오늘 배움 주제는 5.16 쿠데타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의원 내각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장면 총리를 중심으로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되었죠.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안 좋았죠. 남북 관계. 계속 대치되고 있는 그런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경제도 너무나 어려웠죠. 아직은 너무나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또 민주주의도 제대로 발전해 나가지 못했어. 계속 이승만이 독재를 했고요. 그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박정희란 사람입니다. 박정희. 여러분들 이 이름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박정희.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뭐냐면 군인이야, 군인. 군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수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지. 그래서 박정희가 군인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 자, 여기서 잠깐 쿠데타가 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배 계급 내의 세력 다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배 계급 내 세력 다툼.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혁명하고 쿠데타를 비교하는데요. 혁명, 4.19 혁명, 혁명이라고 말하잖아요. 혁명은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4.19 혁명. 이승만이 계속 독재를 하려고 하는 걸 막아냈죠. 근데 쿠데타는 뭐냐면 이 국민들이 중심이 된 게 아니에요.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장교 한 250여 명, 그리고 사병 한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서 서울의 주요 기관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점령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뭘 강조했냐면 반공.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하고 반대하는 거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겠다.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제 반공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유대 관계 잘 맺는 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박정희가 결국 군사 이런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나라만 좀 안정시키고 나서 자기는 물러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사람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1963년에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박정희는 군대로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죠. 그래서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16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또 한 번 고쳤어요. 이게 뭐냐면 6차 개헌인데요. 그 사이에도 이제 헌법을 고치는 데 있었고 3선 개헌입니다. 3선. 대통령 몇 번 하겠다고? 대통령을 3번 하겠다는 계속 하겠다는
개헌이 되겠죠. 삼선 개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혼자 계속 정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대통령을 하게 되죠. 삼선 개헌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분위기가 별로 좋지도 않고 뭔가 불안한 요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결국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 자기가 계속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10월 유신이라는 그런 비상 조치를 내립니다. 이게 언제냐면 1972년 10월 17일이었는데 이때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법이에요. 자, 이 사람이 우리 민주주의는 외국하고는 달라야 된다. 뭐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본인의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다시 간선제를 시행하고요. 우리 직선제였잖아요. 간선제 시행하고 의회 권한도 축소시키고 그리고 또 언론 탄압하고 시민들도 다 탄압하고 체포하고 자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10월 유신 이게 바로 10월 유신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유신 체제라고 하죠. 박정희가 군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 거.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었죠. 민주주의는 더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민주주의 후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우리가 3.15 부정선거 때 겨우 4.19 혁명으로 좀 이렇게 민주주의를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을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뒤집었고 그 이후에 계속 장기 집권을 하면서 10월 유신 체제까지 만들었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죽냐면 1979년 10월 26일 날 죽습니다. 누구냐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서 박정희가 죽게 되죠. 박정희 부하였어요. 박정희가 정말 따르는 엄청난 신복이었죠. 근데 나중에 뭔가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박정희한테 배신을 당한 건지 그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근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지 못하고 어쨌거나 박정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죠.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되죠. 자, 이 유신 체제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는 당시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계엄이라는 것을 계엄령을 많이 내렸어요. 계엄령. 근데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국가 비상시에 국가가 편안하고 어떤 질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사권을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군사권을 쓰는 거야. 군사권을 발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긴급권이에요. 이거는 정말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건데 보통 나라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전쟁이 터지거나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보통 하는 건데 우리는 나라에서 어땠냐면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렇고 10월 유신으로 인해서 또 민주주의 독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맨날 계엄령을 자주 선포했죠. 정말 잘못된 거죠.
국가 위급 긴급 상황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죠. 이렇게 10월 유신 체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요. 부산, 마산 시위. 이 유신에 반대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 이게 민주주의냐? 우리 왜 독재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많은 시위가 내려졌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시위가 내려졌고요. 또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애쓴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유신 체제가 김재규에게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5.16 쿠데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